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많이 산재해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의 11월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미국 증시는 올랐는데 오늘 국내장이 좀 따라가지를 못했거든요. 시장 흐름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전번 주에 얘기해 드렸듯이 우리는 롤오버가 문제인데 네. 롤오버 변동성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 나스닥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저는 계속 미국 시장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봐요. 계속 디커플링 장세가 펼쳐질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오죽하면 이 시간 동안 시가상위 20개는 다 팔아라 그러겠습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가성비 없다. 그 인식을 빨리 바꾸는 분들이 종목장에서 수익률 게임 나온다. 오히려 삼성전자 73,000 오늘 같으면 73,500원 돌파해갖고 한 1,000원 정도 올릴 수 충분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엎어버려요. 그리고 제가 오죽하면 SK 하이닉스 13만 원에 하느니 오히려 다른 그 중저가 옐로우 칩들 최근에는 11,000원대 고용 같은 게 순식간에 16,000 오잖아요.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IT 중에서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 사놓는 게 훨씬 더 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의 전환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저는 이게 문제거든요. 네. 내년 상반기까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선호에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험악한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생시장을 또 모르는 분들은 이게 또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요새 그 나스닥 선물하고 나스닥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거 아십니까? 나스닥 지수는 연고점 수준이고요. 네, 나스닥도 저기 14,500이고 나스닥 선물도 그 급등하고 있는데 요 수치만 보세요. 네. 이게 월요일 나스닥 선물이 빼떠오르면서 144포인트 올랐습니다. 근데 요 에너지에 나스닥은 28포인트 올랐어요. 선물만큼 지수 상승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나스닥 구성이 이렇게 3,000개 이상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스닥의 매그니피션트 세븐은 고점을 낮아서 자꾸 우리나라 시가 20개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 100개만 움직인 거가 오히려 탄력성이 있고 나스닥 전체의 그 3,000개 이상 돌리는 종목들은 요새 나스닥도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냐면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예, 그런 네. 종목들이 단기간에 뭐 30 내지 50%씩 급등을 해요. 그리고 애플이니 뭐 테슬라니 엔비디아니 코 3% 5% 먹기 힘들어요. 그런 장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CPI가 발표됐어요. 저는 어떤 지표 미리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CPI가 발표됐을 때 이 데이터를 보세요. 시장에 부합되고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급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걸 다 끌고 고점을 돌파하는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네. 요게 이제 나스닥 선물의 움직임이고요. 어저께 CPI가 발표되고 나서 10시 반 이후에 이거는 반대로 10년짜리 국채금리는 바로 튀었다가 급등했다가 다시 이제 제자리. 그러면 여러분들 PPI든 요번에 또 연준이 그 금리 동결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점도표가 예상보다 내려오냐 뭐 여러 가지 또 파우자면 뭐라고 발언하냐 수업인데 오히려 이거 두 가지만 보세요. 10년짜리 국채금리하고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이 대체제 성격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발언 이후에 4.2나 4.3으로 가면 시장 나스닥은 부러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다시 4.0을 깨야 되는데 4.0을 잘 깨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국 시장도 중저가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의 옐로우칩 중심으로 공략하는 게 정답. 우리하고 비슷해요. 종목장이고 네. 우리도 종목장이고 그것도 급등한 것들은 또 따라가면 물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변동성이 계속될 거다. 그래서 제가 가장 체크한 게 이 기준점이 삼성전자잖아요. 요번에 삼성전자
나스닥도 이제 끝까지 올라가갖고 CPI도 괜찮아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73,500원을 뚫을 줄 알았어요. 이게 이제 전번주에 보여드린 건데 71,000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지지했어요. 그래서 나스닥도 12월 7일 날 14,050을 저점으로 거기서 400포인트 올려서 14,500이에요. 네. 그런데 그래서 삼성전자 73,500, 이 73,500원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에요. 근데 오늘 이거에서 거꾸로 공격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뭐 요거 갖고 그러냐. 근데 이게 이제부터 제가 12월 14일부터 1월 15일까지 요 121선, 요게 7만 전자니까 내년도 연초에 실적 발표되고 여러 가지 이거 공격 가능성도 열어놓고 대응할 거예요.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관련된 지금 그 요새 그 IT 종목들 보세요. 네. 그동안 주도했던 대표 종목들은 힘을 잃어가요. 요새 한미반도체나 이오테크시니스나 이런 거 얘기합니까? 요새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칩셋 미디어가 급등했는데 칩셋 미디어도 쌍봉 찍고 이제 조정해요. 그러면서 오늘은 코리아 서키트가 급등하고 어제는 SFA 반도체라든지 그 어버브 반도체라든지 소외됐던 것들이 막 돌아가면서 급등을 해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라고요. 이제 뭐가 안 올랐니? 난 그쪽 찾아다니겠습니다. IT는. 반도체 중에서도 오르지 예. 않은 종목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기판이 될 수도 있고 디자인 하우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돌아가면서 할 테니까 그 패턴을 미리 기다리는 전략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그냥 파생시장에 이용되는 말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외국인들 쭉 샀는데 어저께는 금융투자가 300만 주 사면서 땡겼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롤오버가 잘 되고 있어요. 롤오버가 잘 되고 있다는 거는 그래서 주가가 더 많이 안 빠지는 빠진다는 거죠.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내일이 문제예요. 내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대표님. 그런데 네.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게 이제 뭐냐면 롤오버 규모가 오늘 청산에서 한 14만 개 남았더라고요. 네. 내일 하루에 14만 개가 이제 청산이 될 거냐, 롤오버가 될 거냐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좌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14만 개가 다 넘어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한 5만 개는 청산하고 할 거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내일 나스닥이라든지 그 새벽이면 이제 알 텐데 이 부분이 우리 시장의 그 중시값을 결정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시장 2,450가 2,550에 중시가 2,500 갖고 왔다 갔다만 할 거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확인된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그냥 때링 에너지는 청산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어요. 롤오버 시키지 않고 청산. 그럼 내일도 청산이 5만 개는 나올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신규 매수가 커버해주거나 비차익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비차익 규모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종목 중에 아직까지 못 올라간 섹터가 뭔가 찾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FOMC 회의 결과 시장이 상승 쪽으로 좀 반응을 하더라도 우리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수가 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340 니꼬로 삼성전자 73,500 이걸 뚫어줘야 되는데 네. 지금 선물 340만 넘으면 때리면 뭐 오늘 생각보다 파생 시장에는 많이 뺐어요. 고점에서 거의 4포인트 가까이 뺐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청산 인위적으로 공격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오늘 새벽에 그걸 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340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삼성전자 73,500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치고 나가줘야 돼요. 네. 1,000원이라도 치고 나가줘야 돼요. 그 에너지가 나오질 않네요. 그러니까 내일 하루 정도 만약에 그 에너지가 안 나오면 우리는 또 2,450, 2,480 맞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480에서 전번에 막았거든요. 네. 그래서 2,530대까지 딱 왔었어요.
요 20포인트가 힘드네. 2550 뚫어갖고 2600 가려면 뭔가 여기서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에너지가 연준이에서 만들어 주기를 좀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안전하게 뭔가 더 추가 랠리가 나와주고 그거를 역으로 빌려다가 때리는 에너지가 안 나와야 돼요. 그 숙제가 이제 내일, 모레, 목금에 결판이 날 것 같네요. 오늘은 일단 기대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네, 하루 정도 더 보죠. 대표님, 저희가 이제 연말을 맞아서 이제 각 증권사마다 내년도 증시를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뭐 코스피 상단과 하단을 나눠서도 좀 설정을 해보고 하는데 대표님 내년도 증시를 좀 어떻게 보세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저는 난 그거 의미 없는 집 같고 네. 나는 2450, 2550을 삼성전자 갖고 판단해요. 삼성전자가 네. 75,000원을 돌파한 에너지가 보면 26,700이 상반기에 성공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상상하는 거예요. 1, 4분기에 SK하이닉스는 적자가 흑자되고 그 다음에 실적이 중요하단 말씀이시군요. 삼성전자도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갖고 또 외국인이 사줘야 돼요. 그 재료가 나왔는데도 엎어버리면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그 맞춤형의 패턴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전개돼야 되는데 저는 연말연초에 이제 그 미국 시장이 좀 조정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그냥 끼어끼어 올라와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세븐 종목이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저는 연말연초에 그 차익 실현이 한번 나올 것 같고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이 지수단을 커버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이게 지금 가격대보다 추가적인 10%라도 더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겠냐 이걸 자꾸 물어보는데 저는 내년도 그 4, 4분기와 1, 4분기 두 번의 실적을 확인할 때까지는 그 차익 매물을 받아내는 정도지 이걸 뚫고 가는 에너지가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 어떻게 보면 4월 달 정도까지도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지금 상단을 뚫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좀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대표님? 지금 나스닥 보세요. 네. 지금 14,500이에요. 이게 이제 쌍봉 자리거든요. 이게 이제 직전 고점이 16,000이에요. 이건 바라지 않더라도 요게 여기서 500이나 1000을 더 치고 나가줘야 되거든요. 더 치고 나가야 돼요. 지금 나스닥은 이거를 치고 나가려고 폼 잡아요. 그런데 우리는 엎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번 주 그래프입니다. 이미 80% 오른 건데 지금 보세요. 고점이 내려와요. 빠지진 않아요. 네. 근데 고점을 치고 나가지를 못해요. 11월 말에 이미 고점을 찍었거든요. 근데 7개 종목이 대부분 다 그래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일주일 5일씩 끊어서 보는 겁니다. 메타인데 이것도 고점이 치고 나가지 못하고 고점이 낮아져요. 지지는 해요. 12월 7일이 저점입니다. 테슬라가 제일 약해요. 고점이 이렇게 확 내려와 있죠. 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테슬라 가격이고 엔비디아가 최고의 종목이었죠. 엔비디아도 보세요. 뭔가 시가 상위 종목이 빠지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고점을 뚫고 추가 랠리도 안 줘요. 이런 상황이 3개월 가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실질적인 시장은 어떤 종목들을 급등시키냐면요.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저는 그 워렌 버핏 옹의 전략 따라가서 이제 그 요번에도 주택이나 그 끈적끈적한 그 CPI 이렇게 내부 보면 주거비가 그래서 빨리 이 목조 주택을 빨리 져야 된다. 목조 주택이요? 예, 미국에 1년이면 짓거든요. 지금 공급이 너무 부족하니까. 예. 근데 그거는 1년 후니까 그래서 닥터 호튼을
워렌 버퍼동이 사는 게 이게 진짜 뛰어난 전략 같다. 그래서 따라서 사자. 미국은 시가상위 매그니스폰 다 팔고 닥터 호튼 사자고 이 시간 통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닥터 호튼 보세요. 닥터 호튼이 뭐 하는 기업이에요, 대표님? 목조 주택 만드는 회사. 아, 이거 모양이 다르죠. 오, 급등세가 나오고 있군요. 이게 하나에 이게 이제 또 대형주 매그니스폰트 7 제한 다른 패턴이고요. 또 하나 인텔이 나요. 인텔이 그동안 소외됐던 그리고 버라이존 여기도 통신주들 보세요. 버라이존 그다음에 브로드컴 약간 수익률 게임이 여기도 중소형 단이나 밑에 단으로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로 자꾸 이동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수 단은 막혔고 수익률 게임은 그동안 소외됐던 우리나라로 보면 빈지털이 했던 종목들 급등시키듯이 여기도 순환이 되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 중심으로 랠리만 나와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러셀 지수 종목들 중에서 상승률이 상위가 수익률 게임이 크게 나오는 게 많아요. 네. 시가상위 종목들보다.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저는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4사분기 실적 갖고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1사분기 실적도 왜 확인하지 않으면 한 4월, 5월이면 금리 인하 진짜 들어가는지 진짜 길게 연말까지 끌고 가는지 이게 확인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 시장은 매크로 분석자들의 대판 진영을 나눠서 싸워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시장. 시가상위는. 네. 그러면서 소외됐던 종목들의 수익률 게임은 미국이나 우리나 그러니까 30에서 50% 종목들 찾기는 쉬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힘든 그러니까 대형주 팔아서 그거 가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도 그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은 이 패턴을 타실 수가 있고 그냥 도상 나는 시가상위 종목 때를 기다리겠어 하면 그때가 6개월 걸릴지 1년 걸릴지 그냥 왔다 갔다만 지금 가장 답답한 게 현대차 기아거든요. 한 일주일이나 지금이나 뭐 또 도상 똑같아요. 오히려 전번 시간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서 내가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삼성물산이나 하시죠. 이제 거버넌스 게임이 뭔가 달라진 것 같으니까 그 10만 원짜리가 지금 거의 13만 원 왔습니다. 그래서 그 20% 수익률을 챙기라고 그랬어요. 이 시간 방송 듣고 삼성물산 사신 분들은 파십시오. 13만 원에서 이제 또 15만 원 받으실 거거든. 그 만 원, 2만 원 1년 걸릴 수 있어요. 이제는 또 13만 원까지 쉬워도 여기서 만 원, 2만 원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가상위 종목들의 목표 수익률은 전 6개월에 20%면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그리고 중소형주는 30%짜리도 있고 50%짜리도 있고 투기주는 더블짜리도 있고 그런 종목 찾기가 계속되지 않을까. 대표 오늘 2차 전지주들이 낙폭이 꽤 크게 나왔는데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추경호 경제부 총리시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시장이 좀 반영이 된 거라고 풀이가 되던데요. 대표님도 의견이 같으세요? 저는 그 재료보다 네. 저는 전에 항상 얘기하잖아요. 정권 교체 리스크가 2차 전지의 가장 큰 악재다. 그래서 트럼프가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저 생각은 2차 전지는 토막나요. 카카오같이 될 거예요. 1년 후에. 네. 그러니까 그것이 확인되는 게 불확실성 아닙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공화당 단일 후보 아직 확정 안 됐잖아요. 그럼 1월 중순 되면 확정되거든요. 그때까지 하지 말자고요. 제가 이 시간 통해서 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제가 인버스 ETF 그거 갖고 판단하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흐름을 저는- 좀 살피자고 말씀을 하셨었죠. 저는 이럴 때 그 52주 최저가와 최고가를 4등분해 봅니다. 요게 이제 어저께 데이터인데 에코프로 BM 요번에 20만 요 25% 능선 이걸 깨고 나서 35만 원까지 대규모 수주해 온다. 그 재료 놓칠 때 다 때리라고 그랬죠. 저는 이거 깨면 삽니다. 이거 이 21만 원 오지 않으면 요 사이에서 매매 안 해요. 네. 에코프로는
이번에는 46만 원을 거드리겠습니다. 전번에 58만 원, 60만 원 사자고 그랬죠.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내려보시죠. 그래서 실적 좋다고 그래요. 진짜 좋은지 한번 봐요. 4, 4분기 실적이 이제 1월 말 정도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매매하지 말자고요. 오히려 하루에 20, 30% 빠질 때 하자고요. 그런 종목이 투매 나오고 네. 이럴 때. 그러니까 코스닥 시가상위 종목군도 지금 여기서 에코프로그램 최근에 제가 셀트리온 시리즈 했지만 이제 셀트리온 그룹도 하지 마시죠.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시면 6만 원대 하셨어야 되고 최근에는 이제 이 75% 능선 7만 원, 8만 원대까지 팔고 돈 묶이지 마십시오. 지금 종목 찾는 장이니까 오히려 이제 합병할 때는 그동안 숨겨왔던 재료도 막 좋은 얘기 막 할 겁니다. 뭐 자사주 매입도 한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막 그 떡밥 주듯이 막 좋은 얘기를 막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주 나올 때는 저는 오히려 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 게임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가상위 코스닥도 허리단 종목 찾는 거예요. 허리단. 오히려 지금 미국의 아이템 지금 버라이컴이라든지 이 통신주가 움직이잖아요. 오히려 오이솔루션, KMW, 다우데이터 이런 것들 사놓고 다음 순환. 왜냐하면 내년 1월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또 있어요. 세스. CSE요. 예. 여기가 CES죠. 예, CES. CES. 예, CES. 여기가 뭐가 큰 화두가 될까요? 이번에 AI가 또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요? AI보다 네. AI는 눈에 콩카푸스에 매출 딱 안 나와요. 그 지금 자꾸 그쪽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무슨 데이터나 그 다음에 그 호재성 자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실제 매출단 안 나옵니다. 매출단 안 나와요. 매출단 나오려고 그러면 뭐 갤럭시에 AI가 첨재된다 뭐 해갖고 뭐 하는데 그거 해봤자 그 갤럭시가 매출단이 더 획기적으로 팔릴까?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나는 그거 미끼 같아요. 비전 프로 같은 새로운 디바이스가 소개될까요? 그게 내장돼서 우리가 생각할 정도만큼의 네. 이 갤럭시에서 효과적인 능력이 되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5년 갖고도 모자라요. 이게 생각과 실제의 괴리감이 우리는 항상 그 리포트라든지 이런 게 앞서거든요. 그리고 꿈을 자꾸 얘기해요. 네. 근데 저는 항상 꿈을 너무 팔 때 이 매도자 시각을 보면 저걸 왜 지금 시점에서 저걸 팔지 실제 매출단은 나오지도 않는데 거기에 함정에 우리가 자꾸 빠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쪽 AI 갖고 가장 급등한 게 칩셋미디어입니다. 그건 50% 무상증자까지 하고 더블 이상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쪽도 옆에도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한 번에 HBM 갖고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에서 제가 새로운 ETF 나가고 파킹 시키는 거니까 팔아먹는 거니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이 이동된 게 또 차량용 반도체나 AI 쪽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의 순환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것도 끝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나오냐? 오히려 PCB 쪽에 기판, 그다음에 또 돌아가면서 그런 종목들이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어버반도체, SFA 반도체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30에서 50%씩 가요. 돌리는 거거든요. 이런 순환을 이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가 남았어? 전번 시간에 했죠. 뭐가 남았나? 남은 걸 자꾸 찾아다니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앞으로 어떻게 짜가야 되는지가 중요할 텐데 가성비 전략으로 상대 속도 전략을 짜보자라는 말씀도 해주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주십시오, 대표님. 그러니까 가성비 전략이란 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지금 상단에 있는지 하단에 있는지 120일 기준으로 52주 최고가 최저가를 놓고 의미 있는 어느 가격만 가면 의미 있는 저항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기는 14, 15만 원,
이번에 LG전자 같은 경우 지나놓고 보세요. 제가 13만 원대 할 일 없다 100% 팔아라. 지금 9만 원이에요. 9만 원에는 매력 있어요. 요새 9만 원대 왜냐? 분할한다는 그 루머가 자꾸 돌아서 9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분할하더라도 9만 원대는 전 사자 쪽이에요. 근데 12만 원대에서는 팔자 쪽이에요. 이게 잘못하면 6개월에서 1년 전략이에요. 그러면 LG전자가 6만 원에서 12만 원, 13만 원 갈 수 있는 모멘텀은 전장 부분의 에너지나 모빌리티. 그래서 내년도 CES. 그러면 CES는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모빌리티하고, 그 다음에 통신하고, 플랫폼하고 연결되는 그 회사를 찾기 게임 같아요. 그런 것들 중에 5G, 6G 아직 안 갔고요. 네. 데이터 센터 관련된 거 안 갔고요. 그 다음에 계속 그 공장을 만드는데 발주를 계속해서 미국 공장이 들 때 발주 늘어나는 종목이 있어요. 최근에 CIS가 계속 발주가 들어와서 매출단이 계속 늘어오는데 비밀 보장 때문에 그 매출의 정확한 거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네. 주가 안 움직여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다음 순환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IT, 소부장, 인공지능, AI 이런 걸 볼 때 실적으로 그쪽을 내년도 상반기 주도주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크게 먹을 거 없다고 봐요. 그거 이미 다 급등해갖고 남은 것만 찾아다니시는 게 어떻겠나 보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가 있다는 다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매도자식에 보면 나 다 들고 있으니까 내 거 좀 올려준데 내 거 좀 올려주는 에너지가 새로운 ETF가 들어오거나 뭔가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 데이터도 한번 보실래요? 타임폴리오 K스톡 액티브에서 그나마 가장 강력한 그 우량주 블루칩 중심의 ETF인데 요게 12월 1일의 포트폴리오 순서고 어저께 거의 순서예요. 새로 내려가고 올라와서 제가 박스 전놨어요. 새로 여기서 IT 소부장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뭐가 올라왔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에코프로 BM, YG 엔터, 네이버,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이런 게 순서가 높아지고 네. 그러면서 그동안 이 에너지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와 이제 윗상단에 있으니까 이제 LIG 넥슨 사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자, YG 엔터 사자 이러면 또 걸리세요.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이렇게 상승한 거다라고 보시고 이제 먹을 거 없구나. 이 위치에 상단이 있기 때문에 파세요. 그러면 이제 뭘 찾아요? 요 맨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올 거 뭐가 있나? 저는 여기서 현대 오토에버를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나 5G, 6G가 뭐예요? 전장, 모빌리티 이런 것들의 중요한 건데 처세 현대 오토에버는 뭐 검찰 조사 들어가고 그래서 19만 원 지금 막 조작이 이제 15만 원대 정도 오면 아주 매력적이다. 전에는 13만 원대 사, 18만 원, 19만 원 팔아 였다면 이번에 15만 원대 오면 내년도 CES가 현대 오토에버 중심 에너지 같아요. 통신, 모빌리티. 그 다음에 로봇 중에서도 저는 삼성 쪽을 중심으로 할래요. 모빌리티 쪽에서 이미 다른 것들은 급등했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죽여놓고 땡기면서 3배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거 연기금 에너지 같거든요. 이제는 두산 로보틱스는 뭐 한 6개월 동안 옆에도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나 그럴 때 그 삼성 밸류체인에 에브리봇이 하나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위치가 네. 120일 6개월 평가 밑에 있어야 되고 52주 최저가 수준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급만 딱 들어오면 돌아가면서 한번 30에서 50%씩 큰 게임은 아니에요. 큰 게임은. 그러니까 요번에 STO 같이 서울옥션이나 이런 것들 급등파도 7, 80% 나오거나 더블 나왔거든요. 그건 약간 세력주나 정책 에너지가 있는 거. 그냥 수급으로 가는 거는 그냥 30, 50. 테마로 가는 거는 60, 100. 그 다음에 시가상위 종목은 20. 이렇게 구분해갖고 그러면 시가상위 종목들이 벌써 한 달이나 한 달 반 동안 20, 30% 올랐어요.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기준으로 전략을
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를 주도할 섹터로 많은 분들이 또 로봇을 언급을 하시는데 로봇 지금 이제 덜 오른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이시고 삼성의 에브리봇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이 주도주로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못 올랐기 때문에 매매 전략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대표님. 그러니까 로봇이 갈라 그러면 네. 간단하게 해서 루닛, 뷰노, 그 다음에 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심지어는 그룹 중심에 연계해서 로보스타, 로보티즈 이런 것들이 주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에너지가 안 나요. 왜냐하면 제가 이 시간 통해 갖고 루닛은 1년 동안 옆에도 가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루닛이. 근데 이것도 빠지는 거 아직 시작 단계예요. 저는 아직도 이쪽 섹터는 루닛이나 이런 쪽 섹터는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확실하게 분기 실적 2번 확인하세요. 반드시 확인하세요. 진짜 매출단이 나오나 오히려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상한가 친 날 우리 같이 얘기했죠. 이렇게 적자가 이렇게 나고 매출이 30억인데 이제 조단이 나온다고 언론 플레이하면서 제가 여기에 300억이라도 꽂히나 볼게요. 300억이라도 매출단 꽂히면 인정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적자 폭이 죽어야 돼요. 이 종목이 아직도 8만 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루닛보다 이렇게 그려드렸죠. 큐렉스, 코렌텍, 고요. 이게 실적단이 나온다. 이런 거 하는 게 낫다. 그래서 큐렉스가 단기적으로 업무 급등했다가 지금 얘도 실적단 나오는데 이렇게 죽이는 거 보세요. 25,000원짜리를 거의 반통을 만들어 놓고 지금 뒤풀입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가장 강력하게 이게 보세요. 매출단이 400억, 600억, 700억 나오고 흑자를 낸다고요. 뭐 몇백억 적자 기업보다. 근데 이 기업 보세요. 고용이 3일 만에 이렇게 급등합니다. 근데 얘 매출단 보실래요? 2천억에 160억이에요. 아니 매출 30억에 적자 150 나는 게 8만 원, 10만 원 가고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출을 2천억 내고 영업이 이 160억 나오는데 11,000원에 죽었던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한번 상식적으로 저는 이게 이 바닥에 간단히 얘기해서 이해 당사자들의 권력 싸움에 이 지배권의 파워를 가진 사람들의 리포트와 그 눈에 콩값을 시게 만든 언론 플레이와 이거를 갖고 이거 큰 머니게임 했던 에너지가 이 현상을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눈에 콩가불이 확 꺾이는 거는 어느 때일까요? 매출과 실적이 얘기하고 다른 괴리가 나올 때가 그게 내년 상반기에 검증이 될 겁니다. 루닛이니 뷰노니 심지어 로봇이니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 실적단 하면서 꿈을 갖고 했던 거.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는요. 민낯이 드러나는 시기 같아요. 그래서 인덱스 이 예측보다 실적단을 반드시 검증하는 시기가 내년 상반기다. 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의 우상향되는 종목이 지금 이 시장에 인기가 없어서 바닥이고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게 아니면 무슨 사단 때문에 제가 다우데이터를 계속 강조하거든요. 라더견 사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거의 지금 4만 원짜리가 만 원까지 거의 4분의 1 토막됐거든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거버넌스 게임 나오면 무섭게 갈 수 있거든요. 제가 거버넌스 그래서 내년도는 지수단보다 한 축은 거버넌스 게임, 한 축은 실적이 검증되는 우상향의 중소형주 중에서 저평가된 개별 기업 이 두 가지 축만 갖고 매매 종목을 찾겠습니다. 실적이 검증돼야 한다라는 말씀은 성장주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치주 위주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가는 네. 전 단순한 게임 같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쌀 때 팔아요. 손절하고 투매하고 시장이 그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요새 어떤 종목들이 머니게임이 나오고 있나라는 건 거버넌스
그 ESG ETF를 찾아보시고요. 요새 자산운용사나 누구 파트너스들이 대주주와의 연결해서 지금 뭐 갖다 얘기해서 지분 싸움이든 머니 게임이든 아니면 뭔가 큰 거버넌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와 관련된 중소형단은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해요. 여러분들 보시면 전번에도 했지만 알리나 테무에 관련된 종목 CJ 대한통운, KG 이니시스, 한진, NHN, KCP 이게 사이버 결제거든요. 이런 종목들 보세요. CJ 대한통운. 이게 개별 좀 이게 좀 보세요. 이거 삼성전자나 시가상위 갖고 이거 하나만 샀어도 이게 얼마나 에너지예요. 근데 얘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한진 똑같죠. 그래프 똑같아요. KG 이니시스 똑같죠. 이게 ESG 게임, 머니 게임 같아요. 이거를 관리하는 에너지의 이해 당사자들의 흐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나온 그래프 아니에요. 사주는 창고와 그와 관련돼서 뭔가 수급이 들어오고 뭔가 순환이 되는 에너지가 나오죠. 이 같은 종목을 지금 언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대표님? 이런 걸 찾으라는 얘기죠. 찾으라고요. 예, 찾을 수 있어요. 제가 몇 개 찾아왔어요. 네. 한번 보실래요? 이런 것들을 보려고 그러면 지금 어떤 데에서 뭔가 지금 한국 타이어하고 그 관련돼 갖고 그 지금 한국엔컴퍼니. 예, 이제 그건 늦으셨어요. 그건 늦었다고요. 이렇게 로켓포 쐈잖아요. 그러면 이와 비슷한 것들 커넥트 웨이브 하나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커넥트 웨이브. 이게 MBK가 관련돼 있는 기업입니다. 네. 지금 바닥에서 지금 뭐 수급도 안 넣고 이런 것들이 머니 게임, 거버넌스 게임 나오나 보시죠. 또 하나 ESG ETF를 찾으세요. 우리가 반도체 줄 때 뭐 무슨 반도체 ETF 무슨 뭐 아까 타임폴리오 K스탁 뭐 이렇게 해서 거기 포트가 어떻게 변화되냐 해갖고 그 종목들의 에너지를 보는 그 흐름을 찾지 않았습니까? 작년도에는. 요번에 이게 KCGI ESG 동방성장 ETF입니다. KCGI 자산운용이 형성. 여기서 솔브레인,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엘리베이터는 한 게임 끝났습니다. 2만 원짜리가 지금 5만 원까지 가고 이거는 이제 한 게임 끝났고. 그러면 여기에 제가 빨간 박스로 고려 아연 키움증권. 요거하고 또 하나 ESG가 타임폴리오 ESG가 있는데 똑같은 종목이 두 개 있어요. 겹치잖아요. 얘네들이 이거를 왜 이렇게 사놨을까요? 그냥 사놓지 않거든요. 근데 고려 아연은 솔직하게 그 현대 엘리베이터 보세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떨어져 갖고 이게 ESG 해갖고 했으니까 2만 원대짜리가 4만 5천 원 이 게임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뉴스에 우리가 다 할 때는 거의 끝나가요. 네. 이제 뭐 뉴스가 4만 5천 5만 원대 뭐 현회장 뉴스 나오고 뭐 관련돼서 뭐 지분 싸움 한다 뭐 여러 가지들 막 나왔을 때 이게 뉴스에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키움증권 보세요. 저는 이 키움증권이 또 하나의 타켓이 되나 볼래요. 키움증권도 거버넌스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라더견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 뭔가 노이즈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다가 이 모기업이 이렇게 박살이 났어요. 이게 다우데이터입니다. 키움증권의 대주 다우데이터. 이게 라더견 사태 갔다가 이렇게 두들겨 맞는데 앞으로 이쪽 기업 매출이나 순익은 어마무시해요. 이런 종목들이 ESG ETF에 편입돼 있다는 것 자체를 주목해 볼 만한 이유이다라는 거죠. 키움증권 공격하려고 그러면 타켓을 다우데이터를 공격해갖고 우회 전략 쓸 수도 있잖아요. 이거면 이게 한국의 컴퍼니 같이 이게 2만 원도 갈 수 있고 3만 원도 갈 그 싸움 붙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네. 그런 거를 노리자고요. 이게 거버넌스 게임. 그러면 이런 거버넌스 게임은 저는 담보가치 높이기 게임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2만 5천 원짜리 100만 주 담보하고 4만 5천 원까지 돼서 담보가 어마어마해서 그 에너지가 채권도 퉁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심지어는 하나그룹이
그 담보 가치가 높아지면서 그거 갖고 대우조선해양도 인수하고 뭐 이런 에너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담보 가치 높이기 게임이거든요. 그럼 내년도에 저는 담보 가치를 반드시 높여야 되는 그룹들이 있어요. 네. 롯데그룹, 코롱그룹, 녹십자그룹, 그 다음에 건설업체들. 지금 담보 가치 높이지 않으면 큰일 나요. 최근에 좀 찌라지가 돌고 있는 게 태형그룹이에요. 그 일각에서는 지금 뭐 워크아웃도 들어간다 여러 가지 노이즈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담보 가치를 게임이 나와서 높여야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근데 태형그룹은 저는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코오롱그룹이나 녹시자그룹이나 그 다음에 이 키움증권 관련된 것들은 이런 것들을 미리 사놓고 거버넌스 게임 붙으면 제2의 한국앤컴퍼니라든지 제2의 아까 태무나 이런 거에서 그냥 로켓포까지 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타이밍을 맞출 생각하지 마세요. 인기 없을 때 사놓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막 뉴스 나오고 막 서로 싸운다 그럴 때, 아,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를 생각하고 데드 잡고 투자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한 축이 거버넌스 게임입니다. 그러면 코롱그룹에서는 또 하나 설정한 게 모빌리티하고 플라스틱. 코롱 모빌리티, 코롱 플라스틱. 이거는 왜 내년도 CES가 또 차량 경량화 에너지도 있을 거라고요. 네. 그럼 차량 경량화하면 플라스틱 얘기 들어가거든요. 에코플라스틱하고 코롱 플라스틱이 차량 경량하면 딱 두 개가 나와요. 그런 것들 중에 거버넌스 게임 나오거나 또 테마가 엮이면 순식간에 또 STO 같이 단기간에 또 50이든 100이든 이런 에너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 인기 없고 바닥을 기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상대 속도 전략은 저평가된 실적이 우상향 되거나 거버넌스 게임 있는 종목을 찾자. 그래서 상대 속도는 내가 같은 기간에 같은 돈 갖고 나는 이 종목은 10%나 마이너스 그 들고 있어 30에서 50 가능성 있는 거. 그런 걸 자꾸 찾아다니면서 확률 배팅하는 그런 시장이 저는 내년도 상반기 시장 아닌가. 지금 내년도에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뭔지 아십니까? 내년 상반기요? 아니, 2024년. 불확실성?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선거요? 예. 예. 요번에 단기간 잘 가다가 그 현대로템 23,000에서 29,000 갔다 죽는 거 보세요. 폴란드 정권 교체되니까. 그러면 미국이 크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권 교체돼 갖고 바이든 노믹스 전략 싹 바꿔보세요. 골 때리게 된다고요.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바뀌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연결된 거는 내년 상반기로 갈수록 더 문제가 확산이 될 수 있어요. 네. 이거 인간 예측 불가능한 변수거든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 중에 급등한 거 지금 한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은 소외된 종목에서 실적단이 우상향 되거나 그러니까 이제 고용 다음에 제가 고용은 파십시오. 이 정도면 목표 수익률 됐습니다. 코렌텍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 찾는 거예요. 코렌텍도 14,000원, 15,000원은 또 팔고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섹터 내에서도 큐렉소나 고용은 으쌰 나왔어요. 얘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코렌텍은 뭐 하는 회사죠? 이것도 로봇 관련주인가요? 인공 관절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건 중요한 거는 네. 정의선 회장님의 누님 되시는 분이 대주주 있고 대전 선병원 연골고리고 그런데 관절이 인간이 관절을 기계로 해서 갖고 이걸 수술하는 회사거든요. 로봇도 관절 로봇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네.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같이 접목되면 이것도 연결시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로봇 테마로도 엮일 수 있는. 그리고 또 인공 관절, 그다음 바이오, 헬스케어 네. 이런 거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이에요. 이런 것들 뭐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이런 것들 아직까지 아직도 뭔가 에너지가 안 나왔어요. 그런 것들을 또 선정해서 또 길목지기 하는
그래서 안 나온 쪽, 그러면 내년도는 저는 3월, 4월까지만 보겠습니다. 일단은 예. 예. 뭐 그때 종합주가 얼마냐 그냥 박스 보겠습니다. 2,450, 2,550. 그리고 시가상위 종목들은 그냥 거기에서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떨어지고 로션만 나오고 거기서 소외된 것 중에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부 정책이 이제 4월달 우리는 총선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다당제 싸움 같아요. 다당제? 예. 지금 당이 3개 생길지 4개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낙연 전 대표는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선언을. 이제 신당 만들겠다. 그 에너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양당에서 제3지대 당은 하나 분명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 에너지가 또 어떤 정책에 그 플러스를 주고 마이너스 주고 막 이루는가. 그런 모든 관심이 서울, 부산으로 집중될 것 같아요. 서울, 부산, 그 다음에 전라도, 광주. 여기에 연결된 축의 자산주가 됐든.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낙연 이분만 그래? 그러면 우리 연상자가 뭐야? 김무성 전 국회의원은 요번에 나올까?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인재 이분도 나온다고 그래요. 아니, 다 은퇴하실 분들이 다시 이렇게 제3지대 나오면 이렇게 또 그러면 거기에 김무성 관련주 전방 또 부산 지역에 부동산 갖고 있고 또 영도 지역 들어올 텐데 영도 또 그다음 부산 신항 가덕도 이런 정책에 연골고리 관련된 거. 대표님, 어떤 인물과 연관된 인맥이 있는 정치 테마주를 하자는 말씀은 아닌 거잖아요. 아니요. 1,000만 원, 2,000만 원 하라고 합니다. 분산해서. 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에너지가 크다. 비정상적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떤 면에서는 세력 가치 투자예요. 네. 기업의 실적인데 저평가된 거에 원론적인 가치 투자가 있는 반면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한동훈 관련주 해갖고 지금 어마무시하게 한번 저는 말이 됩니까? 근데 올라온 에너지들 보세요. 그리고 최근에 이낙연 관련주 갖고 부국철강이니 남선 아니면 우선주 같은 거 움직이는 거 보면 이거는 이게 합리적 사고는 이게 뭐 상한가 스트레이트가 하고 뭐 그런 것들 우리가 매매를 못 한다고 제껴놔요. 저는 그럼 연상작용 하는 거예요. 이분도 나오겠지. 근데 아직은 바닥을 기고 있어. 그럼 1,000만 원만 요거 사놓고 진짜 뉴스화돼서 으쌰 나오면 그거 갖고 단타하는 에너지. 마치 신규 상장 종목 할 때 제가 1,000만 원, 2,000만 원만 투자해갖고 이게 대드 잡고 바로 급등하는지 아니면 반토막 만들어갖고 하는지. 그러니까 이미 기염을 토한 종목들이 아니라 아직 네. 바닥에 있는 테마주들. 이런 테마주들은요. 네. 50% 이상 올라간 건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은 것 중에 이렇게 미리 스토리텔링을 적어갖고 이게 반드시 나올 거야. 뉴스에도 나올 거야. 에너지가 나올 거야. 그래서 그게 갑자기 상한가 치면 상한가 한 번만 때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흔들어서 1, 2, 3가 될지 1에서 끝날지 그만 보자고요. 그런 감각의 종목 찾기장 같아요. 대표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위믹스 코인이 원화 거래가 된다라는 소식이 있던데 여기에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좀 주신다면요. 최근에 코인 매도인가요? 매도예요. 이제 그런 거는 네. 상장 폐지되고 그다음에 공포 때 샀어야 됩니다. 공포 때. 그때 위닉스 코인이 그 상장 폐지될 땐 200원이고요. 200원 갔다가 3,000원대 갔다가 최근에 또 노이즈에서 750원, 8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5,000원. 5,000원이에요. 네. 간단한 예로 어떤 그 골프 그 프로가 상금으로 위믹스 코인을 받았는데 받았는데. 지금 100%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6억이 12억 되셨대요. 근데 그 당시에 위닉스 코인이 많이 뿌려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이 이제 위믹스 코인 재상장 돼갖고 지금 위믹스 코인 왜냐면 저 해외 가서 달러로 결제해갖고 느껴봐야 되는데 이제 손쉽게 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차익 실현, 재료 노출, 이거는 재료 노출 차익 실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표되는 이게 지금 보세요. 그 재료 나오니까 5천원, 그러니까 꼬리 달리는 벌써 이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위메이드 보세요. 아니 이때 사실 35,000원, 4만 원대 샀었어야지.
이것도 1, 2, 3로 이미 노출됐어요. 이 정도 에너지 이제 추가 랠리 기대하지 마시죠. 오히려 121선 만나면 다시 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은 재료 노출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상작용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유니스 코인 해갖고 이제 이런 애들 나왔잖아요. 그리고 증권형 토큰도 이렇게 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결제주가 아직 안 갔어요. 결제주들 중에서 단알이 됐던 한국정보 인증, 한국전자 뭐 이런 쪽 라인들이 수급 동향 보면서 결제주 순환이 있나 또 보는 것도 아이디어입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내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오늘의 화두는 뭐예요? 종목이나 찾자. 네. 예. 예, 오늘도 이승조 대표님과 함께 투자의 아이디어를 돈의 물줄기를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